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달 어차피 써야 하는 생활비 있잖아요. 샴푸, 치약, 라면, 이 돈을 그냥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는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우리의 평범한 소비를 특별한 자산으로 바꾸는 그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마트에서 장 보신 돈, 그 돈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뭐 큰 고민 없이 쓰는 그 돈이 사실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혹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잖아요. 그럼 그 돈은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서 대기업으로 싹 들어갑니다. 우리 손에는 제품 하나만 달랑 남고 그 돈은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죠. 이건 뭐 완전 일방통의 도로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바로 우리의 쇼핑카트가 사실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지 한번 같이 보시죠. 야,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지지 않나요? 이마트 연매출이 무려 30조 원, GS 리테일이 11조, CU가 8조 원. 이 어마어마한 돈들 이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소비자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엄청난 부가 뭐 대단하고 특별한 제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매일 쓰는 치약, 샴푸, 과자 같은 아주 평범한 생필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아니, 맨날 대기업 좋은 일만 시켜줄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자산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다들 내 사업해서 돈 벌어야지 하고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뛰어들지만 현실은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위험으로 이루어진 덫에 걸리고 만다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이 그 냉혹한 현실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볼까요? 첫째, 수천만 원은 우습게 넘어가는 막대한 초기 투자금. 둘째, 하루에 12시간 이상 1년 365일 하루도 못 쉬는 엄청난 노동 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의 여덟은 망한다는 80%가 넘는 폐업률이라는 정말 치명적인 리스크. 꿈은 큰데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유명한 책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말입니다. 매일 쓰기만 해서 없어지는 지출을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불려주는 진짜 자산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이 숫자 35%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제품 가격의 약 35%는 광고비나 임대료 같은 유통마진, 즉 대기업이 가져가는 몫이거든요. 이 전략의 핵심은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대기업이 가져가던 바로 이 35%를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기존 대기업 유통이나 일반 자영업 모델과 비교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마트 체인지 모델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뭔가요? 바로 초기 자본과 리스크가 제로, 즉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의 주체도 기업이나 건물주가 아니라 바로 소비자인 나와 우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궁금하시죠? 아주 간단한 3단계 실행 계획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 엄청나게 복잡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원래 쓰던 돈의 흐름, 그 방향만 살짝 틀어주는 정말 단순하고 명쾌한 3단계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맨날 가던 그 마트를 바꾸는 겁니다. 둘째, 나와 같이 마트를 바꿔볼 사람을 한 달에 딱 2명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두 사람이 또 다른 두 사람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죠. 정말 이게 다예요. 간단하죠? 여기서 핵심은 돈을 더 쓰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차피 매일 쓰던 샴푸, 치약, 라면 이런 생필품을 사던 곳만 바꾸는 겁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간단한 행동이 계속해서 복제되고 또 복제되면서 네트워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자영업처럼 수천만 원의 투자금 없이도 내가 일한 만큼만 버는 노동소득을 넘어서는 진짜 자산, 즉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지는 완벽한 무자본 창업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간단한 3단계를 꾸준히 실행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모델이 약속하는 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꿈꾸는 시스템 소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딱 하나, 더 원스윙에만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세일즈 마스터라는 첫 번째 목표 지점이에요.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성공으로 가는 전체 여정의 90%를 해내는 것과 같다고까지 강조하죠. 아니,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으시죠? 이 모델이 제시하는 목표 로드맵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시작하고 4개월 차에 흑자로 전환하고 8개월 차에는 연봉 1억 원 수준의 소득 파이프라인, 즉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죠. 그리고 이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순간이 바로 이 그래프에서 말하는 임계점, 즉 티핑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내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서 내가 만든 네트워크가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강력한 관성을 얻는 순간이라는 거죠. 내가 잠을 자거나 여행을 가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진짜 시스템 소득이 바로 이때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결국 우리 앞에는 소비에 대한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있는 셈입니다. 이제부터는 마트에 갈 때마다 한번 생각해보게 될 거예요. 나는 평생 돈을 쓰기만 하는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똑같은 소비를 하면서도 돈의 흐름을 내게로 가져오는 사업가의 관점을 가질 것인가? 이 모델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 소비, 그거 그냥 사라져버리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갈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되고 있나요? 그 작은 질문과 선택 하나가 여러분 돈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매달 어차피 써야 하는 샴푸, 휴지 같은 생활비 있잖아요. 이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차곡차곡 쌓이는 자산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 우리의 소비 습관을 아주 조금만 바꿔서 연봉 1억 원의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정말 흥미로운 방법에 대해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마트 가서 샴푸 사고, 치약 사고 그렇게 쓴 돈들 있잖아요. 그 돈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물건 값으로 내고 그걸로 끝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돈의 흐름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와,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쿠팡 연매출이 32조, 이마트가 29조, GS 리테일이 11조 원. 이 막대한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소비자들이 매일 쓰는 그 돈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존의 소비 방식입니다. 내 돈은 기업으로 흘러가고 기업은 그 돈으로 이익을 남기죠. 내 손에는 제품만 남고요.
한 번 떠난 돈은 다시는 내 지갑으로 돌아오지 않는 말 그대로 일방통행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일방통행 도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기업으로만 흐르던 돈의 물줄기를 다시 우리 쪽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요. 지금부터는 이 소비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은 우리가 알던 대로 내 돈이 기업으로 가면 끝. 하지만 오른쪽은 좀 다릅니다. 내가 쓴 돈이 공동체의 이익이 되고 그 이익이 결국 다시 나에게 소득으로 돌아오는 빙글빙글 도는 순환 구조예요. 아마 지금쯤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내가 쓴 돈이 나한테 돌아온다니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의문입니다. 기업이 가져가야 할 돈을 소비자한테 준다니 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제품 가격에 숨어있는 35%라는 숫자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35%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우리가 10,000원짜리 물건을 산다고 해볼게요. 보통 생산 원가가 한 42%, 운영비 13%, 그리고 기업이익 10% 정도를 빼고 나면 35%라는 돈이 남아요. 원래 이 돈은 TV 광고비나 복잡한 중간 유통 과정에서 사라졌을 돈이거든요. 바로 이 35%를 광고 대신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고 알린 우리 소비자들에게 직접 돌려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없던 돈을 새로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제품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던 광고나 유통 마진으로 쓰였을 그 돈의 방향만 살짝 바꾼 거죠. 대기업 광고 모델한테 줄 돈을 우리 집 생활비를 쓴 우리에게 돌려준다는 아주 합리적인 발상의 전환입니다. 자, 그럼 원리는 이제 충분히 이해했으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 마트 체인지라고 불리는 아주 간단한 4단계 실행 계획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방법은 정말 놀랍도록 간단해요. 딱 4가지입니다. 첫째, 생각부터 바꾸는 거예요. 이건 그냥 쓰는 돈이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요. 둘째,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어차피 사던 샴푸, 치약, 휴지를 이마트나 쿠팡이 아닌 정해진 곳에서 사는 거죠. 셋째, 이 좋은 생각을 나만 할 순 없잖아요. 나와 뜻을 같이 할 파트너 딱 2명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그 2분도 각자의 파트너 2명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사실상 무자본 창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가게를 차리려면 권리금에 인테리어 비용에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리스크가 전혀 없어요. 그냥 어차피 매달 쓰던 우리 집 생활비를 어디서 쓸지만 바꾸는 거니까요. 물론 돈 대신 이 구조를 제대로 배우고 알리는 시간과 노력은 투자해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딱 4단계, 이 간단한 일을 꾸준히 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모델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소득 성장 로드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계획표를 한번 보세요. 대략 4개월 차가 되면 내가 쓰는 생활비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6개월 차쯤 되면 월 300만 원, 웬만한 직장인 월급 정도가 되고요. 1년 정도 꾸준히 하면 연봉 1억 원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모델이 제시하는 목표치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속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8개월 차가 정말 눈에 띄는데요. 월 소득이 900만 원에 가까워지면서 소득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분석이에요. 2단계까지 오게 되면 연봉 1억이라는 목표가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는 과연 평생 돈을 쓰기만 하는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소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될 것인가? 그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이죠. 부자들은 자산을 산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소비를 과연 진짜 자산으로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지출로 흘려보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들지 않나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에 마트에 가시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실 때 결제하기 전에 딱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소비는 그냥 사라지는 지출일까? 아니면 내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되는 투자일까? 어쩌면 그 작은 질문과 선택 하나가 당신의 돈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